일단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축구협회 감사 중간 결과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직 감사가 현재 진행 중인 거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은 중간 결과 브리핑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0월 말에 있을 최종 이제 결과 발표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먼저 문체부가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사령탑 선임으로 공정성 논란이 일었고 그 이후에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겠다면서 지난 7월에 지난 7월에 감사를 시작을 예. 했죠. 그리고 이제 홍명보 감독뿐만이 아니라 뭐 클린스만 감독 그리고 그 외에 뭐 사면 그리고 다양한 협회 관련 문제들을 축구센터 들여다봤습니다. 건립과 관련한 이슈들이라던가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다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한 거죠. 그쵸. 들여다보는 중에 감독 선임과 관련한 이제 국민적인 관심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비판 여론도 많다 보니까 일단 그거를 먼저 발표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중간 보고를 통해서. 네. 그리고 이제 그 10월 말에 최종적으로 모든 이제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의 주된 내용은 이제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클리스만 감독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어요. 클리스만 관련해서는 이제 전광희가 제대로 기능을 못했다. 무력화된 상황이었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밀러 위원장과 협회는 전광희가 구성되기 전에 이미 멤버를 정하고 접촉을 했다. 그리고 전광희 위원들은 첫 번째 회의에서 밀러 위원장에게 모든 거를 위임하도록 요청을 받았다라고 얘기가 됐고 두 번째 회의에서 클린스만 선임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됐다. 예.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문제로 지적을 한 게 정몽규 회장이 최종 2인 면접을 진행했다고 해요. 그냥 본인이 직접 진행을 했다라고 하죠. 그쵸. 그러니까 그 감독 선임 과정 자체가 전광희에서 이제 추천을 하고 그래서 이제 면접을 한 다음에 네. 이제 이사회에서 추인을 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전광희에서 추천하는 그런 것도 없었고 네. 밀러 위원장과 그리고 이제 정몽규 회장 둘이서 쿵짝쿵짝 해가지고 후보군도 선정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초기 5명이었나 그 후보들은 네. 밀러 위원장이 만나고 화상회의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나머지 2인도 정몽규 회장이 직접 해가지고 네. 모든 것들을 처리했다. 네. 정광희가 한 거는 하나도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모든 과정에 전광희 위원들은 처음부터 아예 배제가 됐고 참여를 하지 못했고 예. 심지어 최종 면접 또한 정몽규 회장이 직접 진행을 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정몽규 회장의 면접 진행은 또한 권한이 없는 면접이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문체부가 이 2차 면접 주체를 회장이 주체가 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자 협회는 회장은 1, 2순위 감독 후보에 대해서 면접이 아닌 면담이었다 예. 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러니까 의견 청취였다라고 얘기했죠. 네. 면담이었다도 아니고 네.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다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면접 과정 자체가 없었다는 소리인 거잖아요. 최종. 그쵸. 면접 과정 없이 그냥 그럼 더욱 큰 문제니까. 그렇죠. 그건 더 큰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이제 하나를 가리려다가 또 다른 게 발견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는. 예. 그렇게 이제 클리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는 이 정도 얘기. 거기다가 이제 중간에 임시 감독 선임과 관련된 얘기들도 나오죠. 네. 임시 감독 선임과 관련해 가지고 이사회의 그 선임 절차가 누락이 됐었다라고 그쵸. 그러니까 정광희에서 그냥 임시 감독을 선임하는 형태가 됐었다는 거죠. 황선홍 감독 때의 얘기인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축구협회에서 각급 대표팀 감독 선임 시에 관행상 네. 이 절차를 누락해 왔다라고 그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사실. 그건 정말 오랜 기간 계속 관행적으로 해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이제 각급 대표팀과 또 성인 대표팀은 또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네. 결국 정관대로 해야 되는데 정관대로 한 게 없었다라는 건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이사회 선임 나중에 이제 추인하는 형태로 해도 되는데 그 과정조차 계속 안 밟은 거예요. 네. 축구협회가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리스만 감독 선임 관련해서 이 정도로 얘기가 됐고요. 예. 다음에 이제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상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이사가 최종 3명에 대해 순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정강희 위원장이 아니라고 문체부는 본 것 같아요. 예. 권한이 없었다. 위촉된 바도 없다. 위임받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협회 규정상 추천의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했고 예. 선임을 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축구협회 쪽에서는 10차 회의까지가 정식 회의였고 네. 11차는 정식 회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자기네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정혜정 위원장이 1, 2, 3순위를 이미 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그 문체부에서는 제대로 이제 그 이임생 이사가 그 자리를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11차 회의 결과에서도 면접권을 위임을 했지 추천권을 위임하진 않았다. 그쵸. 왜 이게 여기는 정말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회의록만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뭐 누락된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 질문을 그 뒤에 질의응답에서 나왔죠. 예, 그 질문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동의한 게 어떤 동의를 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서 이제 영상을 봤을 때 네. 우리가 봤을 때는 면접권을 위임한 거지 추천권을 위임하진 않았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감독이 선임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쵸. 권한 없는 사람이 마음대로 면접을 했다라고 한 거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면접 과정에서 그 얘기도 했잖아요. 참관인이 있어야 되는데 네. 참관인도 없었다. 그게 되게 웃긴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네. 웃긴 게 뭐가 웃기냐면은 최영일 부회장이 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참관인으로 갔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하면 되는데 되는데 그걸 그동안은 숨기려다가- 숨겨왔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게 아니 얘네 왜 갔는데 왜 이걸 숨겼지? 그냥 참관인이라고 그러니까요. 하면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약간. 다른 또 뭔가 이제 비리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까봐 안 갔다고 하는 바람에 또 참관인이 없었다는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거짓말을 하려다가 더 큰 맞아요. 거짓말을 부르고 더 큰 거짓말을 부르고 그러면서 계속 뭔가 정관에 위배된 사안들이 네. 계속 드러나요. 여태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면 면접 과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다른 외국인 후보자와는 분명히 달랐다. 예. 늦은 밤 홍명보 감독 자택 근처에서 면접을 진행했는데 이 상식적인 면접 과정으로 이 과정을 볼 수 없다라고 문체부는 봤고요. 예. 그리고 이 독대 과정에서 정말 실질적인 면접이 이루어졌나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해주신 11차 영상회의에서 예. 이임생 기술이사가 면접 이후에 전광희에 먼저 보고를 하고 그렇죠.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했죠. 네,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거기다가 뒤에서 얘기하려다가 조금 끊긴 그거가 뭐 중계 시간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끊긴 내용들이 있긴 한데 네. 거기서 그 얘기를 했죠. 그 제대로 이제 정강이가 불러가려면은 정족수가 돼야 그쵸. 되는데 그 정족수도 미달이었다. 네. 그리고 또 그 얘기도 했죠. 사퇴를 할 때는 확실하게 사직서를 내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임 의사만 밝혔고 확실하게 그게 수리가 되는 상황들이 없었다. 그래서 네. 그게 제대로 사임 의사가 정확하게 그거가 사퇴서를 내고 한 사람은 박성배 의원님. 예, 박성배 위원. 그것도 박성배 위원은 9차까지만 하고 한 거죠. 네. 그래서 10차 회의도 없었죠. 그 사람들의 그 권한을 확실하게 위임받았다라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도 하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면들을 짚어줬는데, 그리고 이렇게 감독 선임 과정 2개 이외에도 그 외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공유를 했어요, 문체부가. 일단 천안 축구 종합센터 예산. 예. 이게 이거 굉장히 큰 문제로 가 불거질 될 수 수 있을 있죠. 것 같아요. 예. 이게 예산 집행에 대해서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차익이 발생한 걸로 봤는데 이게 사실 국가 보조금이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위반되게 집행된 사안이 발견이 되면 큰 문제로 커질 수 있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쵸. 이거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사안이긴 하고요. 그럼요. 명백하게. 네, 그래서 이 천안 종합 축구센터에 대해서도 지난 그 현안 질의 때도 현대산업개발과의 유착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된 상황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마 발견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이제 사면 문제 관련해서도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데 아직 중간 발표에서는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 네.
아마 이제 최종 종합 발표에서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기자분들의 질문 시간이 있었어요. 여기서 좀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 문체부의 중간 발표에 의하면 문제가 많다라고 보이는데 이 문제가 많다라고 보이는 것과는 별개로 그러면 이 문제에 따른 조치, 예. 제재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징계라던가 그쵸. 처분 수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특히 첫 질문이 그거였죠. 절차상의 문제가 이렇게 밝혀졌다면 어제 이제 그 6시 내 축구에서 빨대가 얘기했던 그 사안 네. 그러면은 홍 감독 선임이 무효화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 그쵸. 있었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봤을 때 뭐 절차적 하자는 있긴 하지만은 당일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 또 이제 그러면은 이게 정무적인 판단인 거냐라는 아니면 법리적인 검토냐. 검토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정무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내부적인 내부적인. 토론을 통해서 나온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예. 굉장히 근데 애매한 답변이라고 좀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사실 문체부 내부의 토론으로 홍명보 감독의 무효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렇다면 뭐 정무적 판단이나 법적 검토는 아직 하지 않았다는 뜻인 건지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래서 여기에 꼬리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다면 홍 감독 거치와 관련한 제재가 있냐? 바로 이제 또 질문이 나왔습니다. 위반됐다는 결과 발표가 있으니까. 그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물론 지금 국민적인 관심이 큰 상황에서 묵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축구협회의 독립성이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협회가 자체적으로 상식과 공정이라는 그 기준 하에 판단하기를 기다린다. 뭐 협회 자율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특정 방법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좀 원론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축구 전문 기자들의 질문이 연달아서 이어졌죠. 뭐가 네. 스포츠 경향의 이제 김세훈 기자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한겨레의 김창근 기자라던가 네. 저도 다 잘 아는 분들이거든요. 네. 예, 제가 기자할 때도 예, 저보다 더 선배분들이었다 보니까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지적한 부분들은 그거죠. 축구에 정치가 관여하게 되면은 피파에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네. 월드컵과 관련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징계를 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자율적으로 해결을 하길 바란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한 건데 네. 사실 이런 답변들이 조금은 굉장히 실망스럽긴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어제 6시 내 축구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뭐 문체부 쪽에다가도 좀 알아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문체위. 네. 문체부와 문체위는 달라요. 문체부는 정부인 거고요. 네. 그 이제 문체위는 국회의원들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현안 질의 때는 문체위 국회의원들이 했던 거였고, 지금 발표는 이제 문체부 정부 쪽에서 한 거인 건데, 네. 그 문체위 쪽에도 알아보고 했던 바들에 따르면은, 현재 그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는 A매치 경기도 바로 앞두고 있고,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뭐 무효다, 막 이러다 보면은, 그러면 당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중간 발표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최대한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끝까지 보고 최종적으로 조금은 조치를 취할 생각은 있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들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은 차라리 답변을 아직 중간 보고 단계니까 네.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 이 정도로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쵸. 예, 지금 상황에서 계속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면은 팬들의 무력감만 더 그쵸. 커지는 거거든요. 그럼 정말 그냥 감사는 감사에 그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들여다봤습니다. 예. 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 들여다봐서 더 큰 문제들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 됐죠. 우리가 알던 것보다도 네. 그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가 되어버리면은 네. 그러면은 당연히 공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중간에 이제 뭐 계속 협회 독립성을 존중받아야 된다는 발언을 굉장히 많이 예, 했거든요. 그 발언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부합하게 자율적이라는 단어도 많이 예, 나왔어요. 그렇죠. 그 협회의 얘기, 자율성, 예, 독립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발언을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서 정몽규 회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정몽규 회장도 뭐 여러 가지 뭐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다른 감사 사항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 회장에 대한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인물들에 대한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다면 제 생각은 협회 차원에서 좀 제재나 여러 가지 처분을 내리기보다는 개개인에 대한 처분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거 좀. 저는 뭐 어제 이제 보도가 나온 내용들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정 회장의 사선 연임은 사실상 끝났다. 뭐 그거는 무조건 막을 것이다. 이런 네. 보도들이 나오긴 했죠.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가려는 게 아닌가 싶긴 음, 한데 그래도 사실 이번에 나온 발표 내용들은 그러니까 문제는 많이 발견했는데 그쵸. 거기에 따른 뭔가 제재는 너무나도 없어 보이는 모르겠어요.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계속 이런 뭐 월드컵 관련해서 물고 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피파에서 그런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대표팀 경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바로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얘기한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예, 실망스럽다. 예. 네. 뭐 중간 발표임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뭐 이제 국민들이 기대하던 그런 답은 아닌 것 같다. 네. 라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한 기자 그런 질문도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감사기관이니까 수사를 의뢰할 계획은 있냐? 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근데 그 또한 없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한번 아직 뭐 최종 발표가 있고 예. 국정감사도 있긴 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오늘 나온 내용을 봤을 때는 뭐 크나큰 제재나 뭐 그런 건 없을 것 같네요. 협회 차원에서 협회 쪽으로 가는. 뭐 지켜봐야죠. 예. 어쨌건 예. 근데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중간 발표였다. 네. 뭔가 나온 내용은 많은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심지어 다 본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냥 진짜 감독 선임만 했는데도 이 정도면 지금 더 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